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던진 장관직 사퇴 경위와 관련한 발언에 대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자신의 사퇴가 문재인의 종용 때문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친문 및 문정부 청와대에 있던 인사들과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추 전 장관의 발언 의도가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해 이재명 체제에 줄을 서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런 추미애의 발언 시기가 이낙연의 정치 복귀 시점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지난 과거 행적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던 적이 꽤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추미애가 발화점이 돼 결과적으로 김경수를 깜빵에 보냈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이 같은 추미애를 두고 추미애가 진정한 보수의 딸이다, 진정한 보수의 여전사다, 이런 조롱 섞인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왠지 느낌이 좀 이번에도 추미애가 크게 한 건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이낙연의 복귀로 가뜩이나 불안한 민주당 분위기에 추미애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재명을 간디에 비유하면서 오버하더니 급기야 이낙연을 비판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추미애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낙연 대표 시절인 2020년 9월 나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5배의 배상 책임을 물리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나도 알지 못하는 연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를 돌연 소환해 언론개혁 실패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 저주성 가짜뉴스로 도배하는 언론, 검찰 정부와 언론의 유착, 명실상부 검언유착 정권 아래에서 민생과 민주주의가 고사당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두려워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우선 일각에선 추미애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자, 이는 곧 이낙연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개딸들을 비롯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반대로 친문과 친낙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재명 쪽에 줄을 서는 것이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재명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게 공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문재인에 대해 각을 세워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으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추미애가 총선에 나설 경우 복귀 지역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곳이 바로 자신이 5선을 했던 서울 광진을이고, 현재 이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은 고민정 의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추미애와 고민정의 지역구 다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계파 갈등의 또 다른 원흉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내에서 무슨 말까지 나왔느냐?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오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당내 계파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상민 의원은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여부와 관련해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뜻이 같아야 같은 방향을 보고 공통분모를 이뤄낼 수 있고,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이 두 전현직 대표가 만나 손을 잡는 어떤 연출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즉 얄팍한 수준이면 금방 깨진다라는 것이 이상민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상민 의원의 발언의 요지였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이낙연은 내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무역을 찾아 참배한 뒤에 경남 양산에 문재인 사절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낙연의 정치 복귀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이재명과의 회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둘의 만남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이미 이낙연은 이재명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지요. 지난 2일 광주를 찾은 이낙연은 이런 때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한 것인데, 이낙연이 당 내용을 우려해 최소한 당분간은 이재명과 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보란듯이 깨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낙연을 견제하고 나섰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를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회동과 관련해 이 대표는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풍기는 뉘앙스는 이재명은 만나고 싶어하는데 이낙연이 콧대가 높아 만나주지 않는다는 어떤 불쾌한 감정이 섞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걸 놓고 신경전이라고들 하죠. 만나기 전부터 이런 신경전들이 거세지다 보니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추미애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직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본격화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민주당 분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꽤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양자 무소속 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 출신이고요. 출신지는 호남입니다. 또 새로운 당이란 이름의 창당 작업에 들어간 금태섭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출신이지요. 따라서 민주당에서 분당에 형성된 세력들이 제3지대와 결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설도 떠오르는데, 이것도 역시 민주당 출신의 손혜원 전 의원이 거론한 바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선 주요 거점으로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이 거론되는데,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제3지대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죠. 이재명에게 개딸들이 있다면 이낙연도 나름의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낙연은 여전히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 시절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친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예전만큼의 결집력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의 강성 지지층을 일컫는 대깨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 같은 민주당의 분열 사태가 이재명의 개딸, 문재인의 대깨문, 이낙연의 호남 지지층, 그리고 여기에 더해 조국 수호대까지 참전해 대리전 양상을 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개판이 되는 것이고, 그 개판에서 개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파 진영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나 누가 잘 물어뜯나, 이거 완전 팝콘 각인데 여기에 추미애까지 가세했으니 정말 볼만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